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영끌에서 산 10억 원 아파트 대출 이자 감당 못해 맞게 된 일.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경매시장 낙찰가율은 2달째 내림세이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6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15건으로 이 가운데 64건이 낙찰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네티즌들의 반응과 함께 보러 가시겠습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말합니다.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경매 물건에 대한 평가치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낙찰률은 전월보다 소폭 올랐는데 2회 이상 유찰된 아파트가 새 주인을 찾으면서 낙찰률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낙찰가율은 80.1%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떨어지면서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감정가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8억 원 수준에 낙찰됐다는 뜻입니다. 신축급이나 역세권 아파트는 여전히 경쟁률이 높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입자들이 보수적인 가격 산정 기조가 이어지며 낙찰가율은 하향세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의 낙찰가율은 지난해 고금리발 부동산 한파에 꺾이며 70%대를 줄곧 유지하다 지난 5월 대출 규제 등이 풀려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80%대로 올라 지난해 10월에는 86.2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233건으로 이 중 862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률은 전월보다 0.8%포인트 올랐고 낙찰가율도 81.7%로 전월보다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도 7명으로 전월보다 1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강제로 경매로 나온 매물인 임의경매가 급증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1만 6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1월 대비 61.4% 증가한 수준으로 2014년 10월 이후 9년 만에 역대 최대치입니다. 매수관 망세가 길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하락세를 지속 중입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5% 내려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소폭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도 0.04% 내려 지난주 0.03%에서 하락폭이 늘었습니다. 구별로 구로구 -0.07%, 강서구 -0.05%, 관악구 -0.04%, 강동구 -0.03%가 내렸고 강북에서는 서대문구 -0.08%, 노원구 -0.07%, 중랑구 -0.06%, 강북구 -0.06% 등이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소폭 늘었습니다. 인천은 지난주보다 줄어든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과천시 0.02%는 상승세였지만 안산 상록구 -0.29%, 광주시 -0.27%, 하남시 -0.24%, 성남 중원구 -0.16%, 수원 장안구 -0.15% 등은 떨어졌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으니 내리는 거겠지. 아직 한참 더 내려야 됩니다. 문정부 때 오른 거 내리려면 반값이라도 비싸다. 그때 영끌 안 하면 바보라던 자칭 투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철면피 깔았는지 유튜브하고 강연하고 다님. 출생인구 120만 세대가 집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출생인구 50만 세대들이 다 받아낼 수 있겠냐? 이제 1년에 지방도시 몇 개씩 없어진다. 지방부터 집 남아돌아 빈집 투성이 될 날 머지 않았다. 도시 그만 확장해야 한다. 10억짜리 사면 20억 될 것 같지? 이제는 본전이나 유지하면 다행이다. 이 말은 대출 많으면 해가 갈수록 손해라는 말이다. 대출 받을 때 신중해라. 당연히 본인 수준에 맞게 빚도 지는 거지. 2억 빌리면 다달이 100만 원씩 내야 하는데 그 돈만 드는 게 아니고 생활비, 관리비, 세금 등 나가야 하는 돈은 줄지가 않는다. 부동산도 주식이랑 같다. 높은 시세가 형성되더라도 결국 그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거래량이 실린다. 계속되는 저출산의 인구 감소는 확정인데 저 비싼 집값 유지되는 게 말이 안 되지. 나라에서 억지로 유지하려고 쓰잘데기 없는 짓 좀 안 하고 시장에 맡겼으면 좋겠다. 빚이 감당이 안 되면 팔면 되고
팔아도 다 못 갚으면 벌어서 갚으면 되고 벌어도 못 갚으면 파산하면 되고 뭐 어떻게든 되겠죠. 영끌 단어 모름? 영혼까지 끌어모아 갚으면 되지 뭘. 다 큰 성인 선택인데 어쩌라는겨. 문정부 때 날개 달고 올렸지 국토부 장관이 정책 발표할 때마다 몇 억씩 오르던 거 아직도 소름 돋네. 이자 감당 못하면 팔아라. 영끌족에게 떠넘긴 애들이 저거 그대로 다시 받아먹겠지. 그러면서 또 쳐올리지. 항상 그래. 항상 하반기쯤 투기꾼들도 간보기 시작할 거다. 패닉세란 영끌이들 또 그때 존버했어야 하는데 또 이런다. 단타 칠 거면 코인해라. 부동산은 초초장기 상품이니까. 참 웃기네. 다들 한턱 챙기려고 너도 나도 산 거 아니냐? 피해자들처럼 얘기하나? 부동산 침체입니까? 아니면 정상화로 가는 길목입니까? 영혼까지 팔아 집 마련하셔서 부럽네요. 전 아직 전세 살고 있어요. 소득이 늘지 않았는데 대출로 쌓아 올린 아파트가 이제 그 물건을 누가 받아주려나. 아직 멀었다. 아파트는 끝났다. 조정기간이고 더 조정이 필요하네요.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아야 함. 노력해서 샀어요. 도저히 이자가 감당이 안 돼요. 영끌은 돈 없이 대출로 갭투기, 부동산 투기한 것뿐이다. 자업자득. 팔고 싶어도 사주는 사람 없는 게 더 큰일이지. 계속 떨어질 것이야. 조만간 또 2억이 떨어지겠죠.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